자, 저번 시간에 3번 문항까지 보다가 넘어갔습니다. 자, 3번 문항 쌤 설명할 때 어 똑똑했던 최씨들이 개혁안 같은 거를 많이 냈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통일신라 말에는 이제 채치원이 개혁안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다음에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더라.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또 채승로, 고려의 채승로는 또 성종에게 개혁안을 냅니다. 그래서 성종이 거의 다 받아들여서 고려의 모든 시스템은 사실은 최승로의 머리 위에서 나왔다. 그래서 최씨들이 상당히 똑똑하다.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그때 설명 들었던 거 고거 확인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쵸? 쉽죠. 그쵸? 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자, 이 얘기는 지방에다가 그치 지방관을 파견해라.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쵸? 요거는 이제 왕은 성종 때고 그리고 요 개혁안을 제시했던 사람은 최승로이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 메모를 할게. 자, 성종 왕의 남자, 성종의 남자 누구? 최승로. 자, 거의 고려의 모든 시스템은 최승로의 머리 위에서 나왔고 조선의 모든 시스템은 정도전의 머리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설명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고려 시대에 주목을 합시다. 그러면 요 문항의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 요거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문항 상당히 중요한 문항이고요. 3 번은 기출될 수 있는 요거는 1 순위입니다. 1 순위입니다. 답은 일단 니은, 니을에 해당하더라. 자, 12목의 관리를 파견하는 거 주장했고요. 전국을 12목으로 나눠서 거기서 관리 파견. 청컨대 외관을 파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유교 정치 이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지금 짬짜면 유교와 불교 나누는 역할로 정치는 유교로 하자.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때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되면서 유학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 그 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해당하는 요 리을까지 해서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거 4 번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한번 볼까? 노비안건법은 요건 누굽니까? 요것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노비안건법. 요거는 광종이죠. 그쵸? 광종. 빗광자 쓴단 말이야. 요거는 이룰성자 씁니다. 자, 시스템을 완성했고 요거는 빗광자 어떻게 빚을 냈느냐? 왕권 강화에 빚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노비안건법이라는 거는 원래 인제 호족들을 누르기 위해서 호족을 눌러야지만이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호족 밑에 있는 애들이 노비를 잔뜩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노비들을 사병으로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로 써먹으니까 '저 애들이 원래 노비가 맞나?' 후삼국 통일전쟁 때 전쟁에 지면서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노비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호족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걔네들은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자. 그래서 노비인지 아닌지를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양민이었다가 노비였던 자를 이제 풀어주니까 호족 밑에 거느리고 있던 애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족을 억압하면서 왕권은 강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비안건법은 광종입니다. 빗광자 쓴단 말이야. 왕권을 강화시켰다. 자, 그다음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영토를 넓혔다. 요거이지 서경. 자, 서경으로 삼고 영토를 넓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제 조금 더 높게 평양을 조금 더 높게 친다는 거야, 서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쪽을 높게 친다. 그래서 북진 정책. 고구려 계승 이념을 받았던 북진 정책. 고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어느 때입니까? 태조 때잖아. 태조 때. 태조 때는 북진 정책. 요걸로 요 지문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요거 북진 정책. 요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고 3 번은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그래서 왕으로 나올 수 있는 랭킹 1 위가 성종. 성종이 워낙 그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종이 랭킹 1 위, 그다음에 이제 랭킹 2 위 공민왕,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6번 문항이 공민왕과 관련돼 있는데 일단 고렇게 알고 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는 난이 많아요. 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난이 랭킹 1 위가 묘청의 난. 묘청의 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두 번째가 이자겸의 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신정변이 일어난 배경, 그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무신집권기에 어떤 거, 그 정치적 기구 어떤 걸로 얘네들이 전반적인 걸 닦았느냐,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 빈출 순위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는 어떻게 보면 딱 떨어져 시기순으로 지배 세력의 변천도 쫙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도 시기순으로 탁탁탁탁 맞고, 그다음에 전기 후기가 딱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면서 어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쉬운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4번 문항 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랭킹 사건 중에서 랭킹 1 위로 해당하는 거 묘청의 난, 묘청의 난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묘청의 난 할 때 키워드를 찾으면 돼. 문항에서 키워드를 찾으니까 서경이라는 말이 보여. 그래서 서경 지역으로 옮기자. 옮기자는 얘기야. 수도를 옮기자. 그러면 이거는 서경파들의 주장이란 말이야. 서경파들의 주장. 서경파들의 주장입니다. 풍수 지리수 쪽으로 더 요쪽이 땅이 좋다. 땅이 좋으니까 열로 옮기면 앞으로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흉흉하니까 그거는 땅터가 세서 그렇다. 그래서 땅터가 좋은 서경 쪽으로 옮기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서경 쪽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세력들이 주장한 얘기겠죠. 그래서 서경파의 얘긴데, 그래서 서경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묘청의 난을 묻고 있더라. 그래서 4 번에 묘청의 난, 묘청의 난. 자, 묘청의 난 요거랑 관련된 인물, 그러니까 관련된 인물 서경파. 근데 서경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요 묘청과 그다음에 또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더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수도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애들은 왜 그럼 우리 세력이 약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도였던 개경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개경 세력들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으로 짱짱하게 권력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누구냐면 서경파에 반대했던 애들이 개경파. 개경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부식이 형입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얘가 문벌 귀족을 대표하고, 지방 세력을 대표하는 애가 서경파, 문벌 귀족을 대표하는 애가 김부식. 그래서 빵 하고 터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묘청의 난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정리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주장했던 게 뭐냐? 주장했던 게 뭐냐? 그래서 서경파의 주장을 알아야 됩니다. 서경파의 주장은 서경을 중시했던 거는 얘들이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 태조 때 있었던 거 중에서 요거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였단 말이야. 어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묘청의 난은 인종 때 일어납니다. 인종 때 일어나는데 일단 서경이란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요거는 고구려 계승. 서경, 평양 쪽을 강조하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다음에 얘는 자주적이란 말이야.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금나라가 압박을 했을 때 그 압박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이자겸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대를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자겸의 난이 있고 나서 그다음 묘청의 난이 있을 때, 요때 묘청이 주장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애들인데, 고구려를 계승한 애들인데 절대로 사대할 수 없다. 금나라를 그냥 뭉개버리자.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서경파가. 그래서 금을 정벌한다. 금나라를 정벌하는 걸 주장하고,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황제라 칭하자. 더 왕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황제라 칭하자. 그래서 황제라 칭하고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연호를 쓰자. 그래서 황제라 칭하고 그다음에 연호를 쓰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쓰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칭한다, 칭제, 그다음에 그 연호를 세운다는 뜻으로 건원이라고 합니다. 칭제, 건원 요렇게 주장하더라. 이게 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서경파의 주장입니다. 서경파. 그래서 서경파 선생님이 조금 날려서 필기를 했는데 요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 묘청 정지상. 정지상 요것도 예쁘게 다시 써 줄게. 정지상. 자, 그들이 주장했던 거. 자, 요거 금정벌, 그다음에 칭제건원.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경으로 천도하자. 요까지. 그리고 어떤 애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 자, 그러면 4번 문항도 쉽게 풀리죠. 그쵸? 4번 문항은 답은 뭡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 이걸 지워야지 풀겠지. 그치? 음. 어 지우는 시간 걸리면 싫어할 텐데.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풀어 봅시다. 답은 5번 나오지. 그치? 5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자겸이 중심이 되었다. 이자겸의 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요거는 무신집권 초반 때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의종의 보여놓은 행차 때 정변을 일으켰다. 요거 역시 무신정변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무신정변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과거 음성 혼인을 통해 문벌 형성했다. 문벌 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김부식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을 정벌하고 요거 금나라 정벌하고 황제를 칭할 걸 주장했다. 답은 5 번입니다. 자, 묘청의 난은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사건 중에서 1 순위에 해당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항을 볼게요. 5번 문항을 볼 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시기순으로 쫙 나열하는 거, 요런 것들은 역사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뭐 사건의 순서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사건 가나다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아니면 연표를 내고 고 가운데 해당하는 사건이 해당하는 것은 요런 거를 연대기적 사고라고 하는데, 시간 순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그거를 역사적인 역량을 테스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어려워하는데 요런 문항들은, 요런 문항 유형들은 연대기적 사고를 묻는 거. 그래서 많이 출제돼요. 요런 것들 몇 번째, 그다음에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리고 또 연표로 이렇게 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렇게 보면 요런 거 뭐 통일 과정,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요런 문항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된다는 거, 거기서 변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럼 5번 문항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세요. 자, 동북 여진에 뭐 추장 조울도하고 막 나와 있고 윤관 나와 있고 이자겸 나와 있어. 어유 씨. 뭐 뭘 묻는 건지 헷갈린다. 그치? 그럼 일단 키워드만 먼저 찾아볼게요. 자, 여진을 이야기하는데 여진이 요때는 동북 여진의 추장이 토산물을 바쳤대. 우리나라한테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당시에 여진의 힘이 약할 때야. 고려 초에는 여진의 힘이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 초의 얘기고. 근데 이제 여진이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쪼끔씩 힘을 키우더니 어 그러니까 개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거를 여진애들이 기병이 세기 때문에 그 여진의 기병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대비하기 위해서 윤관이 별도의 군대 별무반을 설치합니다, 기병 중심으로. 그래서 윤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요게 이제 요거는 예종 때입니다, 예종 때.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아예, 그러고 나서 인제 얘네들을 제압을 했거든. 제압을 해 가지고 그 동북 구성까지 가지고 왔는데, 동북 구성까지 쌓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있잖아, 윤관을 또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제가 뭔가 음모 꿍꿍이 속에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뒤에서 음해를 하니까 결국은 동북 구성을 쌓은 거를 그냥 반환을 합니다, 여진애들한테. 그 뒤에 여진애들이 힘이 엄청 강해져. 강해지면서 이제는 아예 역전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너네 우리나라한테 무릎 꿇어라. 우리나라를 섬겨라. 큰 나라니까, 우리가 더 큰 나라니까 너네가 섬겨라." 하고 4대 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야. 4대 관계라는 거는 섬길 사자의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걸 4 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장악한 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이야. 이자겸. 그래서 이자겸이
있을 때 요때 왕이 이제 인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자겸은 지가 정권 유지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싫거든. 그래서 그냥 사대를 요구하니까 금나라가 이미 너무 세졌다.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대를 허락을 합니다. 사대를 허락을 했던 거.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사대를 허락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가 되겠죠. 가나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는 또 대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 고려의 대외 관계를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 두면 좋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비슷한 문항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겠지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고려의 대외 관계는 맨 처음에는 이제 거란족이 침입해 오죠. 그쵸? 고려는 유달리 이렇게 그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란은 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 두세요. 초기에는 거란족, 그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그래서 거란족이 총 1 차, 2 차, 3 차에 걸쳐서 쳐들어와. 근데 거란족의 1차 침입을 새치혀로 막아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서희 장군이죠. 그쵸?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획득하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침입이 있고 3차 침입 때 우리의 강감찬의 또 귀주대첩 활약을 하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여진이 이제 요렇게 여진이 끌적끌적거릴 때 이제 초반에 이제 활약을 했던 거, 그게 이제 누굽니까? 윤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 요거 기억해 두시고, 별무반 별도의 군대를 편성했다는 거야. 뭐 중심으로? 기병 중심으로 별무반.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동북 구성을 반환하고 나니까 오히려 금나라가 세지면서 이자겸일 때는 어떻게 하더라? 사대를 취하더라. 그래서 그다음엔 또 사대 관계를 형성하는 거, 고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쳐들어오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누구냐면 몽고 애들. 그래서 몽고 혹은 몽골. 자, 그다음에 이제 얘들아, 요 쓸 공간이 없네. 그다음에 또 쳐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네들이 누구냐면 홍건적과 왜구. 요거 다음입니다. 홍건적과 왜구. 그래서 머리에 빨간 띠 두른 애들과 그다음에 밑에 이제 삿바 차고 쳐들어오는 애들. 왜구.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라면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그다음에 홍건적, 왜구 요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로 한번 꼭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요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몽고 집권기, 그러니까 몽고 애들하고 항몽을 했던 애들, 요때가 이제 무신 집권기예요. 무신 집권기고, 그다음 방금 얘기했던 결국은 동북 구성을 반환을 하면서 세력이 커질 때, 그리고 4대 관계를 요구할 때, 요때가 이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이자겸은 4대를 허락했고 4대를 요구할 때 4대를 요구를 할 때 이자겸은 허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중에 이제 서경천도 운동, 그래서 묘청에 난 서경천도 운동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쭉 하면 됩니다. 얘들아, 그러면 요거 하고 요것도 한번 지워야겠다. 그치? 길게 설명하면 싫어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 안다 생각하고 핵심만 언급할게요. 자, 6번 나옵니다. 6 번은 쉽죠? 신돈 나오면 이제 뭐 게임 오버지. 자, 신돈 나오면 뭘 묻고 있냐면 공민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공민왕. 그다음에 신돈 나오면 기구를 묻고 있으면 전민 변정 도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전에 선생님이 광종이 시대 때는 호족 세력을 완전 제압을 해야 되는 게 시대적 과제였어. 그래서 호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법이 노비안건법이고, 그 이 지금 공민한테 골칫거리가 뭐냐면, 이미 인제 원간석기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원간석기 원명교체기로 이렇게 들어설 때 공민왕은 그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친원파인 애들을 많이 눌러놔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친원파들을 뭐라고 하냐면, 친원파들이 전부 다 온날에 빌붙어 있던 애들이 가문이 좋고 권력이 세고 세력을 부리는 곤문세족인 애들이었어. 그래서 공민왕은 곤문세족을 눌러야지만이 왕권이 강화되는 입장이야. 그래서
그래서 공민왕이 신돈과 그 의견이 일치해 가지고 뭘 만드냐면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어서 고문세족을 누르려고 합니다. 고문세족이 많이 부리고 있던 거. 그래서 그 노비들이 맞는지, 원래 노비가 맞는지 노비들 이렇게 이제 환속시키는 거, 다시 이제 양민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토지, 고문세족의 토지 대농장을 전부 다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뺏는 거. 그래서 전과 민을 판단한다는 기구입니다. 임시기구는 무조건 도감이라고 해요. 임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는. 다시 전과 그다음에 민을 판단해서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바로 잡는다. 자, 그래서 공민왕과 관련해서 반드시 키워드 하나, 전민변정도감. 그리고 정방을 폐지했다. 정방은 뭐냐면 인사권을 장악하던 기구인데, 이거를 고문세족들이 이걸 꽉 잡고 있으니까 고문세족을 누르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공민왕 때의 그 지문이죠, 요거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더라. 그럼 우리가 총 지금까지 6문항을 풀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7번 문항도 꼭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시험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7번은 고려 사회 파트. 그래서 고려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와, 여학생들 좋아해야 돼. 여건이 상당히 셌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어머 왜 이래 또. 이게 잘못 눌러졌구나. 여성의 권리가 상당히 세더라. 여성이 가장 셌더라. 그래서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지위가 셌던 시기가 고려기 때문에 고려는 갑갑하지가 않아요. 조금 자유연애도 있었고 여자들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장가 갈 때 남자가 처가로 가게 되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처가에 의지하니, 장인이시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누구에게 이제 버리고 가신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암만 해도 처가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하여튼 여성의 지위가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4번 혼인 후 신랑이 신부 집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자, 요거 보니까 옛날 또 배웠던 거 생각나는 것도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번, 2번 맏아들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요거는 조선 시대 이제 중기 이후부터의 모습을 해당합니다. 요 문제는 여성의 권리가 강했다. 요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자주 출제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징적인 모습이잖아. 그래서 조선이랑 비교해서 문제 내기도 상당히 쉽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의 조선은 지금 1, 2, 3번은 요거는 조선 17세기 이후의 모습입니다. 조선에서 17세기 이후에는 뭐냐면 북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장남한테 몰빵해 가지고 전부 다 상속시켜 주고, 왜냐면 장남이 자기가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 줄 거니까. 그래서 맏아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상속도 맏아들한테 이렇게 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갔던 요게 조선의 17세기 이후의 모습이야. 1, 2, 3번은. 그다음에 외손은 이제 무시하는 거. 외가 쪽, 여자 쪽은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로 1, 2, 3 그다음에 5번은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거고, 자, 4번이 이제 고려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고려 시대에서는 여자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하는 거, 재가를 하는 것도 자유로웠고, 그리고 남귀 여가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남자가 장가 들어 가지고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이고 자꾸 지워진다. 여가혼. 요거를 남귀 여가혼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고려 시대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뭐 경제적으로도 가정 지위도 뭐든지 대등했더라. 그래도 상속도 n분의 1로 이렇게 장남한테 몰빵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가 호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족보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굳이 막 남자라고 먼저 세우고 그러지 않는 고 시대가 바로 고려 시대더라.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강한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이런 문항이 나오면 고려 시대를 묻는 문항에서는 '아 고려는 여성이 세더라.' 그래서 여성이 센 모습 고거를 고르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항도 고려 문화에서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를 묻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묻는 문항은 역사에서 상당히 내기 쉬운 문항이라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우리 부시기형 또 나오네요. 부시기형이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교 중심으로 다시 귀족 중심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서 유교적 사관에 입각해 가지고 적은 책이 뭐냐면 부시기형의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시대를 적은 거죠. 그쵸?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그다음에 우리 이련희 오빠가 적은 거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고려 후기 때 모습이에요. 요거는 이게 이게 시기가 나눠져요. 그래서 요거는 어 나머지 찌꺼기 삼국유사. 그러니까 김부식이 다루지 않았던 거 있잖아. 그 설화 뭐 전해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믿기지 않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어디에 다 끌어 모아져 있냐면 일련이야. 그리고 일련은 스님이니깐 말이에요. 얘는 유학자잖아. 유학자 부식이 형은 과거 유학 공부해 가지고 과거 시험 통해 가지고 됐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학자니깐 당연히 유교사관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지금 일련은 승려잖아. 그러니까 불교사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삼국 유사에서는 설화 믿기지 않는 거 우리의 전통 그런 것들 얘기들 있지 그런 것들이 전통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돼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삼국시대 때 신라의 초반에 지증왕의 인제 음경의 길이가 40 센티래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들이 삼국 유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삼국 사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음경의 길이가 40 센티가 될 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삼국 사기에는 그 얘기가 빠져 있고 일련의 삼국 김부식의 삼국 사기에는 그 얘기가 빠져 있고 일련의 삼국 유사에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설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를 풀면 아까 전통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다. 가에 해당하는 거 이거 다른 색깔로 할게. 요거는 삼국 유사입니다. 그쵸? 요거는 기억, 요거는 아이고야. 요거는 전통. 키워드 전통. 삼국 유사.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요 얘기는 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운영과 관련된 거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암만 해도 집권한 김부식이 했던 거랑 관련된 거 요거는 가겠죠. 그쵸? 가라서 아닌 거고. 자 전통 이야기는 이거 요렇게 여기 연결시켜 줘요. 자 그다음 가나. 가나는 그치? 삼국 사기, 삼국 유사. 삼국 시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편찬 목적, 서술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뒤끝과 리을 요거 한번 정리를 해 주더라. 프린트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려줄게. 그것만 달달 외우고 일단 지금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거를 먼저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 더 능률이 올라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책부터 막 읽으면서 하면 어느 순간 한 3줄 정도 읽고 있을 때 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 문제풀이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 번도 아까 우리가 2번 문항이 지방 제도를 묻는 거였다면 요거는 뭘 묻는 거다? 중앙 정치 기구를 묻는 거야. 그래서 이런 중앙 정치 기구랑 관련된 요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핵심적인 것만 선생님이 읊어 줄게. 일단 도병마사 식목도감도 빈출 순입니다. 이게 어떤 기구였다? 고려의 독자적 기구였다. 그래서 요거는 독자적 기구. 고려 독자적 기구라는 거.
독자적 기구라는 거 고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병마사의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 그치? 도병마사 이름에서 일단 병사 나오네? 그 국방, 군사랑 관련된 거겠죠. 그쵸? 그다음에 식목도감, 식장, 격식, 격식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독자적 기구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잡으시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다음에 이제 일단 도병마사부터 따로 보면 도병마사 병사, 병사랑 관련돼 있더라. 그러면 요거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다. 국방 문제, 국방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 요거 식목도감. 식목도감은 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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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식 차리는 거.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뭐 뭘 하고 이렇게 궁궐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예절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격식, 격식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지금 요 두 개를 일단 공통점으로 보면 독자적 기구라는 거를 하고 쌤 역할을 지금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격식과 법제라고 해 가지고 왜 내가 머뭇거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용어를 어려워해 가지고 또 '격식이 뭐야? 또 법제가 뭐야?' 또 그렇게 할까 봐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스쳐 지나가서 또 답풀이를 해 주기엔 또 그거 한데 하는 하여튼 요거는 도감이 붙었으니까 일단 임시기구, 임시기구죠. 그죠? 임시기구는 다 도감이 붙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각각 역할이 나눠지는데 또 다르게는 이까지 깊게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을 텐데 이 귀족 합의 기구입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그래서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다. 고려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거. 다른 나라 모방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따로 만들었던 기구다.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귀족 합의 기구로서 귀족들의 합의 기구로서 만장일치를 해야 통하는 귀족들의 합의 기구로서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준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고려 귀족 정치 특징을 보여준다까지 정리하면 완벽해요. 그러면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담당을 했고 병 들어가니까 식목도감의 식은 격식, 격식. 자 고렇게까지 하고 한 템포 끊을게.